네오 같은 사람이 감히 여기서 뭘 하려는 거지? 담담한 듯하지만 날카롭게 내뱉는 목소리가 공간을 찢었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알아? 낮고 단단한 톤으로 맞받아치는 소리. 아, 내가 누군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돌아가. 못 들었어? 보안팀 불러서 쫓아낼 테니까. 차가운 눈길이 그의 휠체어를 훑었다. 아니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예약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낮게 그러나 분명히 울리는 항의. 하, 기다렸다고? 네가 무슨 손흥민이라고 대접받을 자격이라도 있나? 상대방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경멸감이 더 깊어졌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위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복도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서늘한 대치는 곧장 방송 뉴스나 인터넷에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웠다. 누군가가 작게 중얼댔다. 저거 녹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는데. 나도 핸드폰 꺼내야겠어. 아마 저 사람 분명 회사 직원일 텐데 저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잠깐 전까지만 해도 로비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시끌시끌했다. 그런데 이제는 숨소리 하나하나마저 또렷이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갈등의 중심에 선 사람은 바로 한국에서 온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의 얼굴에는 유명인으로서의 자부심보다는 오랜 시간 기다림과 지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기 혹시 차를 불렀는데 자꾸 무시당하시는 건가요? 어느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다. 네, 지금 도움이 필요해서 문의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큰 소리를 치시네요. 큰 소리가 아니라 규정상 안 된다고요. 왜 못 알아듣는 거야? 안타고니스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이봐요, 저 사장님 말씀 조금 차분히 하면 안 돼요? 손님 다 들리고 있어요. 주변에서 속삭이듯 만류하지만 이미 목소리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 공간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한 유명 고급 운수회사 빌딩 로비였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삭막하지만 깔끔한 조명, 의도적으로 배치된 고급 가구들. 모든 것이 고급이라는 단어를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길 건너에는 명품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고 간간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이곳이 분명 바쁜 도심 한가운데임을 상기시켰다. 여기는 예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잖아. 당신이 손흥민이면 어때? 지금 잘 못 걸어서 휠체어 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봐줘야 해. 안타고니스트의 목소리에는 뻔뻔한 거만함이 스며 있었다. 헛, 지금 대체 뭘 말하는 건지. 손흥민이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주변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댄다. 저기, 저 사람이 그 뉴욕에서 문제가 됐다는 운전사 아니야? 맞아, 똑같이 생긴 사람을 기사 사진에서 봤는데. 그래서 회사가 난리 났다고 들었어. 그러자 직원 중 한 명이 마치 근거를 확인이라도 하듯 작은 목소리로 옆에 동료에게 물었다. 김 과장님, 저 사람 정말 뉴욕 지점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온 사람이에요? 어, 그러는 것 같은데 워낙 소문이 자자했지. 손님을 제대로 모시지도 않고 휠체어 탔다고 서둘러 떠나버렸다고. 아니, 손흥민 선수를 뉴욕에서 태우러 갔다가 그냥 두고 간 사람이라는 얘기요? 그렇다니까. 지금 본사에서 대대적으로 기사 교육을 강화하겠다더니 정작 이분은 아무 변화가 없나 봐. 이야기가 새어나오자 다른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다. 손흥민 선수를 뉴욕 공항에서 그냥 내버려 뒀다더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이를 들은 안타고니스트, 즉 그 운전사는 더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냈다. 그래, 내가 뉴욕 지점에서 왔다. 그게 어쩌다고? 규정 따르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휠체어 이용하면 주차장에서 오래 대기해야 하고 장애인 접근 장치 같은 것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단 말이야. 난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개인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 웅성댔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봐요, 저기. 정말 이대로 그냥 두실 겁니까? 한 청년이 곁에서 작게 소리쳤다. 뭐, 너도 손흥민 편이냐? 지금 이 사람이 아주 우릴 골치 아프게 하고 있다고. 아프게? 이분은 그냥 정당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안타고니스트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정당한 서비스? 네가 아는 정당함이 뭔지부터 얘기해보라고. 자기가 요청하면 무조건 특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뭐, 유명 축구 선수니까 당연히 우대해줘야 한다, 이런 거? 손흥민이 작게 숨을 내쉬었다. 저 특혜 바라지 않습. 그냥 예약대로 태워주시기만 하면 됩니. 제가 원래 걷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수술로 잠시 휠체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그리고 휠체어면 승합차로 예약해야지. 세단은 안 된다니까. 하지만 제가 예약할 때 직접 휠체어 이용 사실도 말씀드렸어요. 거짓말. 난 듣지 못했어. 설령 들었다 해도 이건 귀찮은 일이니까. 귀찮다뇨? 고객 응대가 원래 그런 건가요? 이 대립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주위를 맴돌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팀장님, 상황 좀 정리하셔야 합니. 이대로 두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커요. 그래, 일단 조금만 진정하자고. 진정시키려는 관리자 역할의 인물이 중재에 나섰다. 진정,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욕먹게 생겼어. 나처럼 오래 일한 기사가 어디 있다고. 뉴욕에서도 다들 나를 베테랑이라 불렀다고. 아무리 오래 일하셔도 지금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건 잘못된 거죠. 와에 다들 나만 나무라지. 저 유명 축구 선수니까 다들 편 들어주는 거야? 장애인 통로도 제대로 준비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태우고 가냐고?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임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소리는 이미 격해져 있었다. 이봐요. 제가 뭐 특별 대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그저 예약 시간 맞춰서 이동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봐, 손흥민 씨. 당신은 축구할 땐 잘 뛰어다녔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르잖아. 휠체어, 그건 내 영역 밖이라고.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야유가 터졌다.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건 그냥 무례함을 넘어서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팀장인 듯한 이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사장님,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하면 곤란합니. 지난번 뉴욕에서의 일도 이미 문제됐었는데 또 재발하면 어쩌겠다는 거지. 내가 회사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데. 그래도 고객이 손흥민이라는 게 억울한 거야. 내 자리 나도 지켜야 할 권리가 있다고. 그러자 손흥민이 좀 더 크게 목소리를 냈다. 저한테 무슨 개인적 감정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개인적 감정?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지난번 뉴욕에서도 난 곤란했었어. 네가 휠체어 쓰면서 도움 좀 달라고 했을 때 나는 내일이 바빴다고. 서서히 이 사태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 웅성거리며 손을 들기 시작했다. 이봐요, 회사 규정이 어떻든 간에 이런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요. 게다가 이번에 본사가 나서서 모든 기사 교육을 재정비한다던데 도대체 변한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야 회사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겠네요. 관리자는 당황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돌렸다. 여러분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개선 중이니 이렇게 오해가 쌓이는 건 곤란합니. 손흥민님, 우선 죄송합니. 저희가 적절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봤자 뭐가 달라지는데. 여기 팀장님도 그래. 내가 회사 장기 근속자라서 함부로 못 자른다는 거 잘 알잖아? 안타고니스트 운전사는 하품이라도 하듯 가볍게 말했고 그 말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차갑게 식었다. 당신이 그런 마음가짐이면 누가 운전을 맡기겠어요? 손님을 무시하고 휠체어가 불편하니 귀찮다고 내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한 젊은 남성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이고, 무시라니. 난 그냥 규정에 맞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위는 이미 여러 명이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 촬영 중이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엉켜 점점 음량이 커져만 갔다. 몇몇은 SNS 라이브를 켠 듯 화면을 향해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며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팀장님, 이렇게 되면 정말로 라이브 영상이 퍼집니.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알았어, 알았다고. 저기, 모두 잠시 가라앉히세요. 하지만 그의 외침은 수많은 목소리들 사이에서 곧 묻히고 말았다. 어떤 이는 이대로 두면 공론화해야 한다. 고 외쳤고 또 다른 이는 장애인 차별이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운전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차별이라고? 웃기지 마.
휠체어가 얼마나 번거로운지 알아. 나도 내 차 일정이 있다고. 추가 장비 챙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뉴욕에서도 난 회사 방침대로 했어. 그 방침이 잘못된 거면 어쩔 건데요. 잘못된 걸 바로잡으라고? 내 입장에선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진정하려 애쓰며 말했다. 저도 절차를 따랐습. 회사가 마련한 예약 시스템대로 제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부당해야 하죠? 그건 네가 나를 귀찮게 했으니까. 지난번에도 네가 사고를 치고 다녔잖아. 인터뷰하고 행사하고 난 네 스케줄 몰랐다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전부 상관 있어. 네가 유명인이라면서 장애인 시설 필요하면 미리 특별히 안내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두 분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우면 결과가 안 좋아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팀장님? 제가 뉴욕에서도 몸살이지 않고 회사 위에 일했어요. 예, 하지만 고객을 두고 가버린 건 분명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같은 태도라면 회사 명성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회사가 규정을 애매하게 해놔서 그래요. 휠체어 고객은 미리 승합차로 예약하라고 제대로 못 박아놓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이미 규정을 개선하고 기사님들 재교육을 진행 중이니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키자는 거예요. 에이, 그건 말만 그렇지. 정작 현장 기사인 내가 불편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순간 손흥민이 좌절한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들며 결연하게 말했다. 아직도 그런 태도라니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모르십니까? 저뿐 아니라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들이 다 환영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뭘 알아? 나는 기사 생활 20년 가까이 했어. 수많은 VIP를 모셨다고. 네가 뭐라고 날 평가해? VIP를 모셨다고 자랑하시지만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면 귀찮다 하시잖아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흥민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래요, 다들 본사에서 운전사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분이 있다니. 충격입니. 뉴욕에서 휠체어 쓰던 손님을 두고 갔다는 얘기 들었을 때 도저히 믿기지 않았는데.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그렇죠. 이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사건하고 같은 운전사라니. 완전히 시스템 문제가 드러났네요. 운전사의 분노는 점점 더 터져나왔다. 시스템 문제,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회사가 상황에 맞게 지원해주지도 않았는데 난 그냥 일했던 것뿐이고 또 이 손흥민이라는 사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관리자가 팔짱을 풀고 그를 노려보았다. 이제 그만하세.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사는 계속 투덜댔다. 시끄럽네. 그래, 뭐 다들 날 손가락질하고 손흥민만 두둔하겠지. 손흥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구도 특혜를 바라지 않습다만 적절한 서비스만이라도 제공해달라고요. 서비스? 서비스면 다야. 네가 받은 계약금, 광고료 난 다 알아. 내 같은 놈들을 모시는데 왜 내가 더 고생해야 하냐고? 이 발언에 구경하던 대중은 한층 더 격앙되어 갔다. 뭐야 저 사람? 개인 소득까지 끌어들이면서 모욕하고 있잖아? 도저히 그냥 두면 안 돼. 이건 완전 인신공격이잖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관리자는 결국 결단을 내린 듯했다. 저기. 모든 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로비 한가운데서 마이크라도 잡은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손흥민님께 깊이 사과드립니. 뉴욕에서 벌어진 그 사건 이후로 저희 회사는 전 세계 지점에 걸쳐 휠체어 사용자 및 모든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 그런데 일부 직원이 여전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은 일이 생겨서 매우 유감입니. 오늘 일은 저희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관리자를 주시하며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기다렸다. 운전사는 한껏 씩씩거리며 팔짱을 꼈다. 바로잡아? 날 해고라도 하겠다는 건가? 해고 문제를 떠나 일단 사과부터 하셔야 합니. 고객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셨잖아요. 내가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손흥민이 이번엔 직접 운전색에 눈을 맞추며 말했다.
정말 사과할 마음이 없으신가요? 이미 제가 불편함을 겪었고 다른 이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저 말고도 휠체어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실 겁니까? 인간. 그래, 너도 인간이긴 하지. 하지만 네가 축구로 이름 날렸다고 해서 내가 굽힐 생각은 없어. 다시 한바탕 야유가 쏟아지고 어떤 이는 삿대질까지 했다. 그만하세요, 제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회사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흥, 회사가 무슨 수로 날 가만 안 둬? 재교육? 승급 취소? 웃기지 마. 그러자 이번엔 안쪽에서 나이 지긋한 임원이 나타나 상황을 파악하고는 굳은 얼굴로 운전사 쪽으로 다가왔다.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사과하세. 그리고 본사 지침에 따라 재교육을 받고 결과에 따라 조처를 할 겁니다. 본사 지침. 뭐, 알아서들 해봐요. 운전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지만 점점 상황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굴러가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다. 그 사이 손흥민은 지친 눈빛으로 휠체어를 조종해 뒤로 물러나려 했다. 죄송하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오늘 일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손흥민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바로 운전을 책임지고 새로 운전사를 불러드릴게요. 관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려 노력했다. 이 회사 계속 이용할 마음이 사라질 것 같네요. 그래도 저도 필요가 있어서 예약했던 건데 오늘 일은 정말. 그때 엉뚱하게도 운전사가 분노 섞인 목소리를 한 번 더 높였다. 필요하면 무조건 널 모셔야 해. 내가 말했지 귀찮은 건 못 해주겠다고. 그 말이 결정타가 되어 결국 임원과 관리자는 운전사를 끌어내듯 데리고 옆방으로 들어갔다. 보안 요원들도 함께 움직였고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게 다 녹화됐겠지? 네, 저도 SNS 라이브 중이었어요. 말 그대로 회사가 발칵 뒤집히겠네. 그 뉴욕 사건 이후로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더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얼마 안 있어 옆방에서 크고 작은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운전사가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듯 내가 왜 사과해야 해? 라며 고함치는 소리가 벽을 뚫고 번져왔다. 임원의 날 선 목소리와 관리자의 간곡한 설득이 교차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마저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손흥민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기 의자 근처로 휠체어를 옮겼다. 주변에서 몇몇이 조심스레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정말 죄송합니. 이 회사 직원이 아니라 저희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지고 싶진 않지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도 손흥민님 정도면 보통 다들 친절하게 대해줄 것 같은데.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유명인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당연히 받으면 특혜라고 말하고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잠시 후 옆방 문이 벌컥 열렸다. 임원과 관리자가 나와 일단 로비 중앙으로 갔다. 운전사는 뒷걸음질치듯 따라 나왔고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임원이 고개를 돌려 운전사를 압박하듯 바라보았다.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본사 규정을 어기고 고객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 운전사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마지못해 쥐어짜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고객에게 불편을 드리고 모욕적으로 말해서 죄송하다고요. 이게 됐나요? 아직 부족합니? 손흥민님 앞에서 직접 말씀하세요. 운전사는 마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다는 듯 턱을 약간 치켜들었지만 결국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손흥민의 눈길을 외면한 채로 중얼거렸다. 손흥민 씨, 미안합니. 휠체어 이용하는 걸 귀찮다고 했던 부분. 그리고 뉴욕에서 도움 청했을 때 그냥 두고 떠난 부분. 다 제 불찰이었어요. 주변에서 한숨 섞인 감탄이 들렸다. 사람이 대놓고 사과하긴 했으나 그 태도는 여전히 썩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래도 손흥민은 작게 끄덕였다. 네, 사과 받아들입니? 저 또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랐습니다. 임원이 작게 웃으며 관리자를 쳐다보았다. 관리자는 고개를 숙이고 단호한 목소리로 운전석에 말을 덧붙였다. 이번 건으로 인해
귀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즉시 이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이니 회사가 전 지점 기사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자 운전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제가 그 재교육 꼭 받아야 하는 거죠? 예, 의무임리 받지 않으면 우리 회사와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드디어 뭔가 달라지는 건가? 라고 속삭였다. 또 다른 이는 회사 차원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라며 걱정을 표했다. 손흥민은 한층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운전사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에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이해합니. 일이 급하면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과 마음가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운전사는 작게 인상을 쓰다가 어색하게 시선을 옮겼다. 앞으로는 좀 다르게 해보겠습. 워낙 오랜 시간 이렇게 일해와서 솔직히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손흥민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누구나 처음엔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노력이 필요하죠.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최대한 편의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운전사는 애써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였다. 무도하스 무슨 알겠습. 그리고 뉴욕 공항에서 일어난 일도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일정이 빡빡해서 짜증이 났던 건데 그걸 당신 탓으로 돌려버렸죠.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인들이 박수를 치거나 작은 탄성을 내질렀다. 관리자는 재빨리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모두에게 선언했다. 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우리 회사는 오늘을 계기로 운전사 전원 재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며 모든 차량의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 장비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겠습. 이미 준비 중이던 프로젝트를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고 고객 의견도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무튼 그런 방향이면 좋겠네요. 저도 괜히 여기에 방문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관리자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 오히려 저희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 그리고 손흥민님의 영향력이 크니 저희 변화가 더 빨리 알려질 수 있을 거예요. 한편 갓 대학을 졸업한 듯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손흥민님, 혹시 이 일을 지금 인터넷이나 SNS에 알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미 여러 명이 촬영 중이었지만 그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부드럽게 풀었다. 저는 오늘 억울하거나 마음 상한 부분은 있지만 괜히 회사를 망신 주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미 다들 영상으로 기록했으니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수도 있겠죠. 주위의 증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도 SNS 라이브로 중계하던 분이 있으니까 이미 퍼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님이 일부러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손흥민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이 일을 계기로 필요한 변화를 이루면 좋겠습. 새로운 교육이든 장비 확충이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든요. 그때 임원이 한 발 다가서며 운전사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자, 오늘 일은 다들 보셨고 들으셨습.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운전사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 진심으로. 덕코닉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괜찮습니다. 하고 답하자 로비는 어색하지만 어딘가 안도감이 감도는 정적에 휩싸였다. 짧은 정적 뒤 관리자가 운전사를 대신할 새로운 차량과 기사 지원을 약속했다. 동시에 앞으로 모든 기사는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철저히 학습할 것이고 시스템 전반을 손볼 예정이라며 공표했다. 그 선언에 촬영 중이던 시민들도 잘 지켜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럼 오늘 당장 개선책을 발표할 순 없겠지만 본사가 마련한 새 가이드라인과 교육 과정을 공개할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꼭 확인하겠습. 이렇게 공표했으니 책임있게 이행하시길 바랄게요.
물론입니. 그리고 불편 겪으신 손흥민님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 보상은 물론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보상 같은 건 괜찮습. 다만 오늘 같은 일이 다른 분들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야 어쨌든 유명인이라 어느 정도 알려지니까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시지만 평범한 분들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목소리를 내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다들 불편하면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죠. 옆에 있던 한 관객이 맞장구 쳤다. 관리자는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명심하겠습. 그리고 혹시 이번 사건으로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약간은 더 편안해진 분위기 속에서 운전사와 손흥민이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했다. 운전사는 눈을 피하려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꺼냈다. 내가 미처 몰랐어요. 휠체어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또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선 기사 입장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그냥 난 회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만 들었지 직접적으로 깨달으려 하지 않았어. 손흥민이 담담히 답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 제 경우는 임시로 휠체어를 쓰는 거지만 다른 분들은 일상에서 계속 사용해야 하니까 더 힘들겠죠. 저도 이번 경험으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운전사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누그러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실 뉴욕에서 당신을 두고 간 뒤 회사 내부적으로 조사받으면서도 난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규정의 허점이라고만 탓했는데 나 자신이 편협했군요. 이윽고 임원과 관리자 그리고 몇몇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이제부터 시작이네 하고 작은 웃음을 교환했다. 회사 차원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치듯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것이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한두 명씩 다가와 이야기를 건넸다. 손흥민님, 그래도 축구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힘드실 줄은 몰랐어요.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 조만간 재활 훈련을 끝내고 다시 뛰어보려 합니다. 기대할게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이슈도 자주 알려주세요. 한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회사 측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냥 형식적 사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관리자가 답했다. 네, 물론입니.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도 이번 이슈를 공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 모든 직원이 함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죠.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운전사 역시 할 일 없이 손을 들어 알았어요. 나도 참석할 테니 더는 날 몰아붙이지 마세요. 라고 작게 중얼거렸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결심하듯 말했다. 오늘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더 큰 소동이 됐을 거예요.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젊은 여성이 핸드폰을 든 채로 말해왔다. 저희는 다 보고 있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지만 차분하게 얘기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돕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 도움이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상황이 정리되어 가자 임원이 공식적으로 마무리 선언을 했다. 자, 오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 모두 저희 운수회사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재발 방지와 적극적인 변화로 보답하겠습. 손흥민님께는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저희 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다시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관리자의 고개 숙임과 임원의 고개 숙임을 지켜보며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더불어 운전사는 덜컥한 표정으로 네. 라고 힘없이 대답했다. 이제야 분쟁이 사실상 종결된 듯 보였다. 손흥민은 이 마무리를 지켜보며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였다. 감사합니. 저는 더 이상 문제 삼을 생각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훈련을 재개해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체 차량을 준비했습. 쉽게 타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리자가 재빠르게 이끄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손흥민은 건물 밖으로 나가며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 손을 살짝 흔들어 보였다. 모두 감사해요 라는 짧은 멘트가 뒤따랐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을 건네며 이번 사건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을 나누었다. 이러고서 회사가 크게 바뀌겠지? 운전사들도 그동안 교육이 필요했잖아. 맞아. 꽤 오래된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말이 많았잖아. 새롭게 정비된다니 기대해 봐야지. 손흥민 같은 유명인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신경 쓰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해.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잖아. 임원은 자리에 남아 직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다들 들었지요? 오늘 일로 많은 걸 배웠을 겁니 한 분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행동합시다. 운전사들의 태도와 인식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에 대대적 교육을 다시 추진해서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가볍게 네 라고 힘주어 대답했다. 분위기는 잔잔한 결의로 가득 찼다. 잠시 뒤 로비가 거의 정리될 무렵 조금 전까지 분노했던 운전사는 구석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 관리자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되나요? 뭐, 솔직히 자존심 상하죠. 내가 베테랑이라고 자부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니. 하지만 잘못은 잘못임니 인정했으니 이젠 바뀌어야죠.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 해보려고요. 아까 손흥민 씨가 말하던 걸 들으니 나도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관리자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로비 외부로 시선을 돌리자 이미 새 차량에 올라탄 손흥민이 조용히 출발하고 있었다. 차가 움직이는 순간 몇몇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흥민을 알아보고 환호하기도 했다. 빨리 회복하세요. 라는 응원이 먼발치에서 들렸다. 손흥민은 창문을 조금 내리고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그 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빌딩 앞은 묘하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비록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사람들의 관심과 압력 그리고 회사의 적극적 대처가 어우러져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한 순간이었다. 관리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임원에게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장은 소란이 컸지만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것 같습. 대대적 교육과 시설 개선을 발표하고 당장 착수하겠습니다. 임원에게서 곧바로 답신이 왔다. 알겠습.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제대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로비를 지나다니던 사람들 역시 일상의 발걸음을 이어가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을 서로 주고받았다. 결국 일이 잘 해결된 걸까? 해결은 시작이겠지. 그런데 운전사도 사과하고 재교육 받는다니 그 정도면 큰 진전 아닐까? 맞아. 이제 정말로 제도를 고치고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으면 해. 다른 회사들도 이런 문제 분명히 있을 텐데 알려져서 다행이야. 마치 앞으로도 지켜보겠다는 듯 많은 이들이 휴대전화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겠다며 SNS에 바로 올릴 준비를 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해당 운수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차종별로 휠체어 접근 가능 여부를 명확히 공지하고 기사들에게는 장애인 응대 방식 및 안전 절차에 대한 집중 교육을 의무화했다. 특히 뉴욕 지점 포함 해외 법인에도 동일한 지침을 적용해 손흥민 휠체어 사건 같은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손흥민은 이에 대해 별다른 공개 발언 없이 재활 훈련에 전념한다는 소식만 전했다. 다만 주변 지인들에게 소비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특혜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졌다. 회사가 바뀌는 모습에 감탄한 시민들은 댓글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 결국 한 번의 충돌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많았다. 물론 정말 얼마만큼 꾸준히 지켜질지가 관건이라는 신랄한 지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회적 감시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하죠. 맞아요. 유명인 한 명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의미가 있죠. 앞으로도 우리 모두 계속 주시합시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면 주저 말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사람들은 한 걸음씩 흩어져 각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오늘 이 빌딩 로비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VIP 대우가 아닌 당연한 권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업계든 개인이든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왜 필요한지 누구나 체감하게 한 순간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관리자가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을 바라보며 작게 덧붙인 말이 인상적이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지금부터가 중요해. 다들 마음 단단히 먹고 제대로 움직이자고. 직원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사건의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태로 한 운수회사가 내부적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는 소식이 화제였다. 그리고 손흥민도 그저 당연한 서비스를 요구했을 뿐이다. 그것이 특별 대우가 아니라 기본 권리가 존중되는 세상이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곳곳으로 퍼져갔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운전사처럼 마음 깊은 곳에 편견을 품고 있던 이들이나 제도가 느리게 개선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발은 내디뎠다 문제를 드러내고 서로 다른 입장을 마주보며 대화로 갈등을 봉합하고 변화를 향해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해. 내일도 다른 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야 다음 이야기가 더 나아지겠지. 그렇게 하나의 갈등에서 비롯된 이야기는 더 많은 이들의 삶의 파문처럼 번져갔다. 그리고 누구라도 동일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혹시 다음에도 뭔가 변화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실래요? 그럼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목소리를 내야죠. 맞아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바꿔나갈 수 있잖아요.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구독을 권유하듯 그렇게 사람들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 는 말을 남기고 흩어졌다. 로비에 남은 건 늦은 밤의 잔잔한 공기뿐이었지만 그날의 대화와 목소리는 이미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었다.